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법무부와 대검 간에 서로 장군 멍군식으로 지금 주고받기 식으로 했는데, 결국은 대검에 의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치기를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정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발표된 게 11월 24일이죠. 24일인데 이때 저녁 6시 5분쯤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고검 기자실에 가서. 그래서 질문 답변 받지 않았죠. 아마 그때 직무정지의 사유로 제시한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가 다 근거가 제대로 없거나 아니면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질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신청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보도가 태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전에 짰단 얘기죠. 왜냐면 직무정지 발표할 때 맨 처음 나온 얘기가 바로 판사 사찰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규정한 판사 문건인데, 그걸 우리는 6시 5분에 처음 알았는데, 11월 24일 대검 감찰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가 짜고 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최초에는 대검 감찰부가 아니 6시 5분 추미애 장관 발표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게 8시쯤이거든요. 그러면 2시간도 안 돼서 그거 추미애 장관 발표문 분석해서 압수수색 영장 기한해서 법원에 내서 법원에서 심사해서 발부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오전에 11월 24일 오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 청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앞으로 수사해야 될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바로 11월 25일 오전에 대검 감찰부가 수사정보 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압수수색할 당시에 이걸 친위 쿠데타라고 보도한 언론이 있던데,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포렌식 팀이 대기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포렌식 팀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투입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판사 분석 보고서라는 것이 이거 한 건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건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덮쳐서 그걸 딱 드러내서 자, 이제 직무정지 장교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법원에서도 이 뭐 상습적으로 판사 분석을 했어? 이거는 좀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될 소지고, 문제가 훨씬 커졌겠죠, 지금부터.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아마 이 소위 친위 쿠데타 팀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허정수 감찰 3과장이라는 사람이 포렌식을 해가면서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담당관님 아직이요, 뭐 이런 통화했다는 기록까지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실질적으로 전화로 현장 지휘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불법이죠. 대검 감찰부 팀은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팀은 직권남용이 됩니다. 엄연히 불법이죠. 자, 이런 것도 지금 다 기록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 대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조남관 차장검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서 입건을 합니다. 이거 정식 감찰에 착수한 거지. 총장 대행한테 보고도 안 하고 정식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도 뭐 엄연히 규정 위반이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일어난 게 11월 25일 그날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감찰에 착수하고 뭐 심지어는 수사까지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죠. 그렇게 됐는데 11월 30일 날 12월 1일이죠. 그러니까 30일에 되고 12월 30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겠다 그래서 법원이 신문을 했고 12월 1일에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결정하자마자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감찰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 대검 감찰부 이거 다 불법적 내지는 위법적으로 절차를
뛰어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찰하라고 대검 인권감독관실에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대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법무부가 친위 쿠데타로 서울중앙지검과 짜고 친위 쿠데타로 대검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런 자료가 안 나오면서 추가 자료가 안 나오면서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이때는 이제 12월 1일은 총장 직무대행도 아니죠. 이때부터는 이게 직무대행이군요. 그날 오후 4시 30분쯤에 이 직무 정지가 집행 정지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이 인권감독관실에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찰부 조사 결과가 12월 8일 어저께 나왔습니다. 그 요지는 이런 겁니다. 진상조사를 해서 대략 그 요지를 보면 이 대검 감찰부 한동수 감찰부장의 그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거의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물론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사가 좀 미진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한동수 감찰부장의 자작극이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 한동수 감찰부장이 불상의 경로, 잘 밝혀지지 않은 경로를 통해서 이 판사 분석 문건을 입수를 합니다. 아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짐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시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기 때문에 수사정보 담당관실에서 만든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윤 총장이 당시 심재철 반부패 부장한테 자, 이거 공유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 어찌 보면 간단하죠. 이것도 원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월이면 2월달에 법원이 인사처리입니다. 검찰도 인사처리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싹 바뀌었는데, 법원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뭐 판사들이 이제 뭐 막 이리저리 바뀌었죠. 그런데 문제는 검찰도 싹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주요 사건 수사를 하고 있던 검찰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다 학살 인사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팀의 공소를 유지해야 되는 공판부도 싹 바뀌고, 수사팀도 싹 바뀌고, 판사도 다 바뀌고,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공판 유지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걸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바뀐 검사들에게 새로 바뀐 판사들이 이런 사람이야, 이거 좀 알고 공판 준비해 라는 자료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와 판사가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버리니까 이런 게 필요했다. 근데 딴 때는 되게 뭐 수사검사가 바뀌더라도 한두 명 바뀌는 거지, 이렇게 막 전면적으로 거의 해체하듯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해체하듯이 검사를 바꿔놓으니까 이 검사도 당황하고 판사도 싹 바뀌니까 누군지 제대로 모르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런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건 뭐 저의 분석입니다. 제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한 번만 만드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만들었을 것이다 해서 친위 쿠데타를 했다가 허탕쳤다. 그런데 결국은 한동수 감찰부장의 자작극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 문건을 입수해서 이걸 법무부에다 주었고, 이거는 12월 1일날 감찰위원회에서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법무부에다 주었고, 법무부가 다시 이것을 대검에다가 수사 참고자료 이러면서 수사 의뢰를 합니다. 짜고 치는 거죠, 완전히. 수사 의뢰를 합니다. 되돌려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기가 법무부에 전달했던 자료를 법무부로부터 되돌려 받아서 수사 의뢰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기관과 기관 간의 문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협조 요청이나 수사 의뢰서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부적절한 겁니다. 짜고 쳤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정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허정수 감찰 3과장이 이게 직접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이 되니까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 해서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한테 이 수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기한 거죠, 포기. 왜냐면 너무나 불법적인 일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허정수 과장은 그런데 제대로 된 인권감독관실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사만 중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남관 차장검사가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은 이 문건이 과연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만약에 불법성이 있다면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만든 사람은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판가름하는 게 본질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자 이 문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의뢰가 되고 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사를 감찰부에서 했는데 감찰부에서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권감독관실에서 감찰부를 조사하라, 이렇게 조사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와 비슷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자작극 같은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자 그러면 이 문건의 본질과 그 다음에 이 수사 의뢰, 법무부의 수사 의뢰가 어떻게 됐느냐, 합법적이었느냐 하는 수사 과정, 이 문제까지도 다 조사할 수 있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 주세요 라고 법무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검, 조남관 차장검사 이런 사람들은 자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거 특임 검사라는 게 뭡니까? 총장한테 결과만을 보고하는 겁니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해서 나중에 총장한테 결과만 보고하는 그런 특임검사를 임명해주세요 라고 역공을 취하니까 법무부가 움찔했는지 답변을 안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줍니다. 안 주니까 바로 조남관 차장검사 그러면 이걸 재배당하겠다. 한동수 허정수 감찰상과장이 수사를 포기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서울고검에 재배당하겠다. 이래서 서울고검에 재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검은 자 이거를 만약 앞으로도 법무부가 특임검사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특임검사에 대해서 만약에 임명하겠다면 그거 우리 따르겠다. 완전히 대치기 당한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좀 따져보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일각의 언론은 추미애 장관이 다시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서울고검에서 이걸 빼앗아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배치할 것이다, 배당을 다시 할 것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하에. 근데 잘 아시지만 그렇게 할 경우라도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자 이거 서울고검에 그래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못하죠. 수사지휘권만 발동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총장 손 떼라 이렇게 또 발동을 하면 그럼 뭐 총장 손 떼고 그럼 조남관 차장검사가 해도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정말 결과적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맞는다고 해서 그러면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를 윤 총장한테 불리하게 수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직무정지 사태에서 봤듯이 중앙지검의 1, 2, 3, 4차장까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보고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리더십이 중앙지검에서 완전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건대는 고검에서 조사하든 중앙지검에서 조사하든 뭐 큰 결론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임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서울고검이든 서울중앙지검이든 누군가는 양심에 따라서 검사가 아마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이 사건에 관한은 완벽하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되치기를 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됐다.